지난 나흘간 포항에서만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암과 루게릭병 등의 직업성 질환에 걸렸다며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11일부터 4일간 포항에서만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망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포항시는 내일 0시부터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4일간 포항에서만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을 방문한 142번 환자를 중심으로 부친과 모친, 배우자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이어 12일에는 146번 환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 관련 접촉 6명, 13일에는 해외 입국자 1명과 간병인 접촉 등 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14일에는 확진자 접촉 등 6명이 확진돼 포항시 전체 확진 환자는 164명,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단이나 학교,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와 무증상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북구에 사는 60대 A씨가 숨진 뒤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돼 보건당국과 경찰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49번과 150번 확진 환자와 관련해 해당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두 곳 1,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포항제철소 협력사 근로자 4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을 보여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백신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황들이 지금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포항시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등은 금지되며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중점 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 음식점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특히나 연말 성수기, 연말 각종 모임 성수기를 두고 이렇게 강화된 2단계로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에서 지난 주말 사이 6명이 확진돼 경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37번 남성의 일가족 4명이 확진돼 경주시 보건소가 안강읍 모 초등학교에서 전수검사를 하는 한편 137번 환자가 일하고 있는 포항의 한 전통시장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틀에 한 곳꼴로 확진 농장이 추가되면서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항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형산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13일에도 경기 김포와 전남 영암 등의 농장 3곳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의 AI 확진 농장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벌써 닭과 오리 586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최근 경주시 천북면 형산강 유역과 상주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많이 걱정이고 농장들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소독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인근 지역까지 번지자 포항시도 형산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소독약을 100m까지 뿌릴 수 있는 광역 살포기와 방역 차량 여러 대가 거대한 인공 안개를 만들어 형산강 둔치를 소독합니다. 설세들의 쉼터인 모래턱 방역은 드론 방제팀의 몫입니다.
방제용 드론은 소독약 10리터를 싣고 최대 10분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방제는 정확한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날아오는 철새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관내 철새 도래지는 철저히 방역하겠다는 것이 포항시의 전략입니다. 12월 말까지 철새 도래지인 흥계 곡강천, 서림지 그리고 여기 형상 주변에 1일 5시간씩 드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다 칼바람까지 부는 악조건 상황에서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확산될 경우 농가 피해는 물론 닭과 오리, 달걀 가격까지 폭등하는 만큼 시민들은 철새 도래지 접근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암과 루게릭병 등의 직업성 질환에 걸렸다며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철소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직업성 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사업장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발전설비 현장에서 37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윤여화 씨는 최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악성 중피종은 대부분 성면 노출에 의해서 발병하는데 윤 씨는 근무 당시 성면에 노출된 기억이 또렷하다고 말합니다. 작업을 하면 보온재를 벗겼다가 다시 감기가 하고 이럴 때 보온재 가루가 성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보온재가 항상 날리고 번쩍번쩍하는 게 이제 많이 날리고 했죠. 그때 흡입도 됐고. 지난 10일 방송된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를 통해 포스코 퇴직자들의 암과 루게릭병 발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업성 질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포스코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노동자 8명은 집단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근무 과정에서 발암물질 등에 노출돼 폐암과 루게릭병, 세포 림프종 등에 걸렸다며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화성부 코코스 공장에 근무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측은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분진과 색가루가 날리고 눈에 들어가면 눈을 못 뜰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 나쁜 환경 때문에 걸린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전문가 단체인 직업성 환경성 암 119와 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포스코의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4건에 불과했다며 포스코 측의 직업성 질환 전수조사와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제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나 또 거기서 생산되는 부산물들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폐암이나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이미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자기와 연관성이 없다면 시민단체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포스코는 인터뷰는 거절한 채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승인 비율은 평균 4%, 우리나라는 20분의 1 수준인 0.2%에 불과합니다. 기업주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군 청사가 지어진 지 50년이 넘으면서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청사 신축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건설된 울진군 청사입니다.
50년이 넘어 건물 곳곳이 낡았고 그동안 6차례나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군청사 인근에 별관까지 따로 지었지만 사무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청사 내 주차장도 부족하고 민원 업무 처리에 주민 불편이 커지면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가 너무 오래돼서 그냥 다른 장소로 관공서들이 모인 저쪽 밑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울진군청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청사 신축에는 동의하지만 외곽지 이전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장소에 새롭게 잘 지어가지고 여기 울진의 중심이기도 하니까 여기 그냥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울진군이 지난 2014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주민 60.6%가 청사 신축에 찬성했지만 지난 6년 동안 청사 신축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신축이냐 이전이냐를 떠나서 이제는 청사는 반드시 건립되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좀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군 청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은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신축 비용 마련을 위해 내년에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모은 뒤 신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한 500억 정도 자체 기금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얘기도 할 거냐 아니면 옮길 거냐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여론 조사를 해서 그래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진군 청사는 지난 2002년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한 C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해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시정 지시를 받은 포스코 교육재단이 교사 수당 차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지난 2월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지난 5월부터 직원 300여 명에 대해 5억여 원가량의 교사 수당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노동부 명령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인 내년 2월까지는 수당을 지급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으로 사실상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야의종 타종과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공식 행사를 취소했지만 오는 19일 망양정 해맞이 공원에서 울진군수와 의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야의종 타종식과 새해 인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놀이 문화공간 조성 대상지 공모에서 경주 엑스포가 최종 선정돼 내년 3월 공사가 시작됩니다. 전통놀이 문화공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자산인 전통놀이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남녀노소가 일상에서 즐기는 놀이문화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달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기관에서 유치 신청에 나섰고 서류 심사와 경쟁 발표 심사 등을 거쳐 경주 엑스포공원과 고양 어린이 박물관이 대상지로 낙점됐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춥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한파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정말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두터운 옷이 무색할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더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도 체감상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도 추위인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폭설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쌓이면서 섬 전체가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수요일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지만 종일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도 흐리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지역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맹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는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0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모금에는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등 포스코 그룹사가 참여했습니다. 성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탄소 중립, 해양 환경보호 사업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주 소방서는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과 용단 등의 작업을 하다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모든 현장이 대상이고 연면적이나 층수에 따라서 간이 소화 장치나 비상 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등을 갖춰야 합니다. 울진 해경은 동해 전해상의 풍랑주의보와 울진 영덕의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부터 16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조업선과 다중이용 선박에 대해서 조기 입항을 권고했습니다. 울진 해경은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월파나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와 갯바위 등의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 식객단 50명을 선발해서 지역의 주요 음식점의 친절과 안전, 위생 등을 평가합니다. 선정된 시민 식객단은 매월 3회 이상 포항시 내 음식점을 방문해서 친절도와 청결도는 물론 남은 음식 재사용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포항시는 매달 평가 결과를 업소에 통보하는 한편 우수 외식업소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